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지역 혈액 보유량은 현재까지 3.6일치에 불과합니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4%에 달하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월동회충이 지난해보다 일찍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제 시기와 주의사항을 이슈피플에서 알아봅니다. 헬로티비에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당분간 등교를 못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선영 기자가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리우챙 씨. 코로나19 소식을 듣고 이번 방학 땐 샤오간에 있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샤오간이 우한과 바로 인접한 곳이라 부모님 걱정에 매일 안부 전화를 합니다. 你们也屋里都还好啊？然后尽量少出门啊，放心，我在那边好得很，你要注意健康啊。 리우챙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주변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일부에선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我作为一个湖北人来说，当然是会有些难受的，但是我不会太去管他们说什么，因为我现在只想，祝福武汉人、湖北人、全国人，然后全世界人能够战胜疫情。 우한에서 온 또 다른 유학생 쉬지나 씨와 최이챙 씨는 이번 학기 개강이 3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앞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등교 중지와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당분간 학교 방침에 따르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확산하면 더 큰일이 날게요. 그래서 한국에 못 들어와는 이거 정상이에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학교 이런 정치로는 정상이에요. 이해해요. 그 학교 정치에 따라서 그렇게 학교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한에 못 가봤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이틀 정도 한 명만 집 나가서 뭐 그 마트나 가고 갔다 와서 생활 필요한 것만 싸온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도 중국에서 지금 못 나오고 그리고 혹시 모르게 와도 그 폐렴 감염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학업에 차질이 생긴 중국인 유학생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빨리 끝나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인데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홍성에서 출발한 차로 쪽파 파종 작업에 나설 일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4명이나 숨진 참사였는데 사고 직후 동승한 외국인 4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미등록 태국인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비나 미등록 상황에 문제가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이제 임금 체불도 거기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난 다음 날도 일을 안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일을 나갔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홍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등록 인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인구의 4%에 이릅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인데 열악한 노동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 이주민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 없이 삭감된 경우가 8%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15%가 노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예외 조항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56%에 그쳤고 응답자의 58%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계속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산재도 이쪽에서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의료보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한다든지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굉장히 악화된다든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들을 돕고 있는 홍성 이주민센터 역시 재원 부족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50여 건을 상담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원은 3명, 연간 군 보조비는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다 재료 자격 변경해야 돼요. 근데 좀 어려워요. 네, 이주민센터 한국의 편의차 있고 여기 선생님 더 있으면 좋겠네요. 상황이 이렇자 홍성군 의회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그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담아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권 상하시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다가 집중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인권적인 부분에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례 통과 여부는 오는 5월 임시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홍성 지역 외국인 비중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월동해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이슈피플 시간에선 월동해충 방제 시기와 농가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홍기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수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충남농업기술원의 윤홍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월동해충 방제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2020년 올해가 전해에 비해서 2.3도씨 정도, 평년에 비해서도 한 3.1도씨 정도 높으니까요. 올해 사과배 등 과수의 개화기들이 대체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서 온매미, 돌발병해충, 응애 등 해충의 활동도 따라서 같이 빨라지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병충해 방제 시기는 2월 달에 기상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은 평년보다는 5 내지 7일 빨라진 2월 26일에서 3월 2일 사이 동계 방제 적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의 변화나 다른 것들은 추후에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방제 시기가 빨라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방제 적기는 과수들이 눈이 트고 꽃이 피는 활동과 관련이 깊은데요. 우리 어릴 적 버드나무 물이 오른다는 것처럼 과수 활동은 그해의 온도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올해 특별히 좀 따뜻했었죠. 봄철 온도가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올해의 과수 활동은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수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건 따뜻한 온도이고요. 이 따뜻한 온도에 따라서 병해충도 같이 함께 덩달아 빨라지게 되니까 방제를 좀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월동해충이 농작물에 좀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궁금한데요. 연간 피해 규모는 좀 어떤가요? 월동 병해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은데요. 주로 동계 방제는 이런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사과 갈색나무, 갈색무늬병, 그다음에 배나무의 꼬마배 등이 있는데요. 갈색무늬병은 병든 잎 형태로 겨울철에 월동하여
사과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고요. 배나무에서는 배나무 이가 잎을 가해하든지 봉지 속으로 침입하여 과실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나무에 분기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과실의 상품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봄철에 발생되는 봄매미, 돌발 병해충, 그다음에 응애 등 여러 가지 병해충을 동계 방제를 통해서 우리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해충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나 지원 사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 연구를 하는 부서, 그다음에 올해같이 이상 기후 조건 등에 대한 돌발 재해를 관련하는 업무, 그리고 저희처럼 재배나 품종에 같은 연구들이 각각 맡아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충청남도 전 시군에 과수는 55개, 채수는 71개, 밭작물 등 해가지고 247개의 관찰포를 해서 주산지별 생육 및 병해충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또 병해충 예찰포를 통해서 병해충의 발생이나 상황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밖에 병해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농가에서 주의할 점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과수원의 나무들이 본격적으로 생육을 개시하게 되면은 병충해를 또 깨어나게 되는데 병해충 밀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적게 방제를 하시고요. 또한 방제를 하실 때는 농약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농약은 농약 포장지에 지정된 표기사항을 반드시 지정해서 등록된 농약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처럼 봄철에 기상은 농업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기상 자료를 잘 기울여서 발생할 수 있는 동해 피해나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고요. 특히 병해충이 숨어 있는 나무 껍질이나 주변의 잡초 등을 제거해 줘서 병방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농업기술원 윤홍기 과수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승인할 당시 충남도가 내걸었던 영업구역 제한 조건이 삭제되면서 사업자와 금강유학 환경청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는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한다는 부가 조건을 삭제한 뒤 해당 소송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남게 됐습니다. 금강유학 환경청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사업자와 금강청의 소송은 금강청의 사업 적합통보 취소 처분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서 사업자는 2014년 도로부터 영업구역 제한을 조건부로 산단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서산시와는 동일한 조건을 포함해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2016년 금강청의 적합통보 승인 과정에서 영업구역을 산단 인근까지 넓혀 제출했고 이후 금강청은 승인한 내용이 도 등과 다르자 행정 불일치를 사유로 적합통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한 뒤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3차 변론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사업자 측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변론을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도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면서 기류가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애초 금강청의 처분이 도와 서산시의 영업구역과 금강청이 승인한 내용이 다름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일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강청 관계자는 취소 처분 사유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는 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으로부터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통상 2개월 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20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 충남혈액원은 12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3.6일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혈액형별 보유량은 A형이 3.11로 가장 부족한 상태고 이어서 AB형이 3.21, O형 3.51, B형이 4.61 순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떨어진 데는 방학 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혈액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주 혈액 보유량이 3일 미만인 주의 단계로 떨어질 것을 우려된다며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을 2주간 연기합니다. 충남도립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3월 2일 예정이었던 개강일을 1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해 개강 시점을 2주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충남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 의사 일정을 조정해 운영합니다. 도의회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 예정이던 제31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조치가 해제된 17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날 1차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예산군이 내포 보부상촌 판매시설 임차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임대시설은 식당과 카페, 체험 공방과 편의점 등 16곳으로 오는 18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접수 기간은 21일까지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장 뒤 2년간 영업할 수 있으며 매년 1년씩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 문화스포츠센터에 북카페가 설치됐습니다. 북카페에는 300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대출 서비스 대신 공간 내에서 열람만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사업은 성문면 주민총회 실행 사업으로 앞으로 성문면 주민들이 독서 등 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한국화훼협회 태안군 분회가 미니 꽃다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태안군 분회는 민원인과 군청 직원들에게 200개의 미니 꽃다발을 나눠줬습니다. 태안에서는 160헥타르, 207개 농가가 꽃을 재배해 연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217대를 보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지방 보조금을 확대해 대당 1,8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차량이 출고되는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일교차이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홍성, 청양이 1도, 서산과 예산이 2도, 태안이 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1도, 당진과 서산이 12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흐리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서 난방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불의 영향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